자, 연속 확률 변수네요. 우리가 계속 얘기는 많이 했었죠. 이 부분.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를 얘기하면서 계속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를 달고 다녔어요, 제가. 큰 그림을 봐야 한다면서.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를 얘기하면서 확률 분포의 표현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질량 함수랑 확률 질량 함수랑 그 다음에 확률 분포표. 이 두 가지의 표현 방법이 있었다 했고요. 그 뒤에 가서 한 내용이 이항 분포라는 것이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의 대표적인 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속 확률 변수로 넘어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단독으로 들으시는 경우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쭉 이어서 들으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끼면 됩니다. 됐죠? 이제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를 할 차례예요. 만약에 이 강의를 그냥 단독으로 듣고 있는 학생 같은 경우에, 즉 그냥 이 강의에 대한 링크를 받아서 그냥 듣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제 생각에는 이산 확률 변수부터 쭉 다 정주행하실 필요가 좀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모른다라는 얘기는요, 이 부분도 다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만 단독으로 모를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꼭 들으시고요. 일단은 그럼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표현 방법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랬죠. 확률 밀도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인 예를 배워요. 뭐로 배우냐면 정규 분포로 배웁니다. 사실 정규 분포는 이름에서도 느껴지지만 통계에서의 꽃이에요, 꽃. 굉장히 중요한 분포입니다. 정규 분포는 실생활에 엄청 많이 쓰이죠. 일례로 우리가 수능 점수, 그렇죠? 수능을 보고 나서 하는 것도 다 정규 분포예요. 뭐 1등급, 2등급, 3등급 해서 이제 9등급으로 나눠서 이렇게 줄 세우잖아요. 그런 것도 다 정규 분포랑 관련이 돼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정규 분포 이 부분이. 됐죠?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 부분은 정말로 활용이 많이 되는 부분이니까 진짜 활용되는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는 통계라는 이런 개념적인 측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혹은 뭐 단순 계산 문제, 단순 이해 문제, 이런 것들을 출제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좀 쉽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고, 이 부분은 좀 점수 배점이 높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굳이 어렵게 출제된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점수 배점이 높다라는 표현을 쓴 거는 다 통틀어서 다 쉽습니다. 통계는 그냥 쉬운 단원이에요. 됐죠? 이거는 뭐 공부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들은 다 동의를 하는 부분일 겁니다.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조금 잘 해본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좀 이제 익숙해진 사람들 같은 경우에 다 동의를 해줄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부분은 문제가 심플하고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연속 확률 변수의 성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산 확률 변수에서 했던 내용들이랑 거의 다 동일해요. 그래서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도 할 건 해야죠. 그쵸? 자, 일단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확률 질량 함수는 막대 그래프라 그랬죠. 이제 이런 식으로 막 나타나는 막대 그래프라 그랬는데, 사실상 의미가 없어서 잘 안 쓰인다 그랬고, 확률 밀도 함수는 이런 아날로그적인 함수예요. 이렇게 딱 이어져 있는 연속인 함수, 그렇죠? 이런 거를 이제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나타내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이 각각의 함수값이 확률값을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다릅니다. 이산 확률 변수랑.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조금 해보죠. 자,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거는요, 넓이로 확률이 표현이 돼요. 자, 어떤 확률 밀도 함수 fx가 있다라고 쳤을 때, 자, 이런 이제 함수가 있다라고 치죠.
자, 이 민넓이는 무조건 1이어야 됩니다. 무조건. 이거는 마치 뭐랑 같아요? 이 막대들을 다 한 곳에 모아서 쌓았을 때 그 높이는 1이어야 된다. 확률 분포표 상에서 밑에 있는 확률들을 다 더했을 때의 값은 1이어야 된다. 이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모든 확률의 합은 1이어야 된다. 민넓이는 1이다. 그렇죠? 여기를 알파부터 베타까지라고 한다면 알파부터 베타까지에 대한 인테그랄, 정적분을 fx에 대해서 실행을 하면 얘는 무조건 1이라는 값이 나와야 된다. 이걸 성립시켜야 됩니다. 됐죠? 그럼 얘는 이제 확률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이런 범위로 표현을 해요. 얘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x가 1일 때 확률 얼마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 그렇죠? 얘는 무조건 범위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a부터 b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확률이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넓이, 민넓이로 확률이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뭐냐면 이게 음수로 내려오면 이런 식으로 함수가 생겨버리면 여긴 마이너스고 여긴 플러스다.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fx는 무조건 0 이상이어야 돼요. 이 조건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있었던 내용이죠. 모든 확률은 0 이상 1 이하여야 한다. 그렇죠? 이거랑 마찬가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1 이하다 이런 얘기는 못하겠죠, 당연히. 이 1은 확률을 다 더했을 때 그 1이고 여기에서의 1은 그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넓이로 표현이 되는 거고 이건 함수값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1까지는 갖다 쓰지 못하지만 어쨌든 0보다는 커야 한다. 이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산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에서는 평균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었냐면요. i는 1부터 n까지 xi, pi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확률 분포표 상에서는요. 뭐 이렇게 있으면은 곱해서 위아래를 곱해서 다 더한 거. 그쵸? 그거에 대한 이제 시그마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쵸? 그렇다라면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 이 평균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알파와 베타는 이제 그러니까 양끝 값이에요. 이 fx가 정의되어 있는 양끝 값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로 치면 1과 n 이런 느낌인 거죠. 이 x랑 fx 같은 경우에는 xi와 pi에 각각 대응이 되겠죠. 이건 각각의 확률 값이고 이거는 각각의 확률 변수 값이잖아요. 그쵸? 또 각각의 확률 변수 값이고 x축의 값이고 이것도 각각의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값은 아니지만 그것을 대변하는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산확률 변수에 대해서 다루면서 통계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익히고 그것을 마치 덮어 씌우는 것 같은 형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엄밀하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당연히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걸 엄밀하게 얘기하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마치 얘와 얘가 대응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얘와 얘가 대응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시작과 끝이 얘네와 대응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비교를 통한 학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아니지. 이렇게죠.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대충 하죠. 이렇게 해서 EXI와 EX, 이 PI와 FX는 각각 대응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뭐 이것만 있겠어요? 당연히 분산도 있고 표준 편차도 있겠죠. 근데 다 똑같습니다. 분산 같은 경우에 표현을 어떻게 하지? i는 1부터 n까지 x-m의 제곱에 pi 항상 x에 i를 안 쓰더라. xi 그쵸?
자, 요게 이제 분산에 대한 표현이었죠. 그리고 분산은 요렇게도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죠. 자, 다시 씁시다. 이렇게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형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더라. 자,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었죠. 이 표현을 이제 연속 확률 변수에서도 비슷한 표현을 써야 되는데 정말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정말 비슷하게 생겼어요. 알파에서 베타까지 x-m의 제곱 fx dx 요거예요. 아까 위에서 했던 것처럼 xi가 x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리고 범위도 바뀌었죠. 범위도 1에서부터 n까지에 대한 시그마 범위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에 이어진 정적분의 형태로 바뀌었고 m 제곱 이런 거 다 똑같고 그쵸? 그 다음에 이 pi가 fx로 바뀌는 이 과정도 다 똑같죠. 다 똑같이 변해요. 이렇게 다 똑같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얘는 똑같이 써요. 얘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형식으로 분산을 구하는 거는 이산확률 변수나 연속확률 변수에 대한 얘기나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어차피 이식 변형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똑같아요. 그다음 뭐 표준편차야 그냥 분산의 루트 씌우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할 얘기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점점 이산확률 변수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 연속확률 변수에 대한 내용은 그냥 자동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자, 어디에서 활용 점정을 찍냐면요. 이 얘기에서 활용 정점을 찍습니다. 자, 이 얘기 했었죠. 이렇게 바깥으로 이제 다 곱하기와 더하기를 다 데리고 다닌다, 평균은. 그 다음 분산 같은 경우는 얘를 제곱해서 곱하지만 더하기 b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없어진다. 이런 얘기 다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냥 연속 확률 변수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완전히 똑같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에서 그냥 제가 할 얘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다 똑같다 이런 얘기 하다 끝나요. 그냥 저는. 자, 뭐 쭉 복습을 하면서 쭉 리뷰를 해야겠지만 글쎄요. 뭐 알아서 하세요. 제가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별로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뭐 하기 싫다는 건 장난이고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사실 다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기 때문에 별로 할 얘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 이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인 정규분포에 대해서 다루면서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할 얘기가 있으면 여기에서 하는 걸로 하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